북한 권력의 심장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김정은의 친동생, 북한 2인자 김여정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그 직후 평양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정원조차 숨을 삼켰던 충격. 서울에 정착한 한탈북자 김명훈이 꺼내든 붉은 배지와 외장하드. 그 안에 담긴 건 김여정의 마지막 음성과 리설주가 설계한 쿠데타의 흔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던 북한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청료 대신 구독과 좋아요 받겠습니다.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탈북민 제보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름이나 직업을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이 들어간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김명훈입니다. 북한 내각 비서국에서 중간 간부로 일하다가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죠. 서울에 정착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과거는 그리 쉽게 놓아주지 않더군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국정원에서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증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준비였죠. 손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붉은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밀성 배지가 아닌 특별한 의미가 담긴 배지였어요.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담당 요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3년간 함께 일하면서 이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명훈 씨, 긴급 상황입니다. 김여정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떨어뜨렸습니다. 김여정 실종이라니.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김여정은 김정은 다음 가는 실권자였거든요. 평양에서는 이중 쿠데타가 벌어졌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내부 정보원들이 일제히 연락이 끊겼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김여정 주변의 움직임을 지켜봤었거든요. 그녀는 김정은과는 확실히 다른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원했죠. 중국식 개혁 개방에 관심이 많았어요. 손에 든 붉은 배지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이 배지에 대해 한 번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단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하셨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과거 숙청의 바람에 휩쓸렸던 분이었거든요. 1990년대 후반 갑자기 직책에서 물러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였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조심스러워하셨고 집에서도 정치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명훈 씨,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과거 북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담당 요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김여정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건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글쎄요, 김여정은 분명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었어요. 김정은과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리고 저와도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특히 아버지의 붉은 배지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붉은 배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던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소용돌이가 이미 저에게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제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김여정 실종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은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내부 감찰이 극도로 강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고위 간부들이 연달아 숙청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의 이름이 처형자 명단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리철만, 박정천, 김수길, 최룡해. 이 사람들 아시죠? 담당 요원이 보여준 명단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각 비서국에서 저와 같은 라인에 있던 간부들이었죠. 특히 리철만은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반당 반혁명 혐의로요. 김여정과 연관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분명 그 명단에 있었을 거예요. 만약 탈북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들의 타겟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의문의 감시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연속 같은 얼굴들이 보이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 소연이도 느꼈나 봐요. 그 아이는 예민한 편이거든요. 아빠, 학교 가는 길에 이상한 아저씨가 계속 따라와요. 어제도 오늘도 봤어요. 소연이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느낄 정도면 상당히 노골적인 감시였어요. 북한의 손길이 이미 우리 가족에게까지 뻗쳐오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아내 미영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이는 북한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저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는 편이죠. 여보, 우리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연이까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요? 미영이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자유란 게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이었나 싶어 허탈했습니다. 다음 날 국정원 분석실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던 중 붉은 배지라는 암호명으로 된 파일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직접 검색한 게 아니라 담당 요원이 찾아낸 거였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증인이 살아있는 한 붉은 배지 조직의 사명을 잊지 말라. 메모 끝에는 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그리고 그 옆에는 최종정보원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에 작성된 것 같았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간부가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파일 안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여정의 개혁 계획과 연결된 고위 간부 명단, 숙청 대상자들의 실체, 리설주의 배후 조종 증거. 이제야 왜 제가 감시를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어요. 북한 권력층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진실을 김여정이 꿈꾸던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설령 그것이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것이다. 마지막 증인이 살아있는 한 메모 끝에는 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그리고 그 옆에는 최종정보원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간부가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진실을 말이에요. 국정원 안전가옥에서 3일을 보낸 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원숙이었어요. 북한에서 함께 일했던 동지였죠. 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명훈아, 정말 오랜만이야. 서원숙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탈북 브로커로 위장해서 중국을 오가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김여정 일로 너를 찾았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서원숙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 어떤 보안 조치보다 충격적이었어요. 김여정은 김정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어. 독자적인 개혁 노선을 구축하려고 했다고. 중국식 개혁 개방을 북한에 도입하는 계획이었어. 개혁 노선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특구 확대,
시장 경제 요소 도입, 그리고 점진적인 개방 정책. 김정은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지. 하지만 문제는 리설주가 이를 간파했다는 거야. 리설주. 김정은의 부인이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리설주가 김여정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야. 선제 제거를 시도했어. 김여정이 너무 강해지기 전에 말이야. 군부와 손을 잡고 쿠데타를 계획했어. 김정은도 모르게 진행된 일이었다고. 서원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김여정이 생전에 만든 고위 간부 명단이야. 누가 개혁파이고 누가 보수파인지, 그리고 누가 리설주 편인지 다 정리되어 있어. 북한 권력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이걸 어떻게 구했어? 김여정의 측근이었던 리영호가 목숨을 걸고 빼낸 거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도 숙청당했어. 이 USB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서원숙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중대한 얘기를 하려는 표정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붉은 배지 말이야. 그게 열쇠라고. 무슨 열쇠요? 김여정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진짜 자료의 열쇠. 내 아버지는 김여정의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부터 비밀 조직에 속해 있었어. 붉은 배지 조직이야. 진짜 개혁을 꿈꾸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다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거대한 비밀까지 있을 줄은 몰랐어요. 평생을 조용히 사셨던 분이 이런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 조직은 김일성 사후에도 계속 활동했어. 김정일 시대에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고 김여정이 그 마지막 계승자였던 거야. 내 아버지는 그 모든 정보를 지키고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붉은 배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끼울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무늬도 새겨져 있었고요. 다음 날 국정원 요원과 함께 은행 대여금고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금고였어요. 서원숙이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붉은 배지를 열쇠로 사용하니 정말로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외장하드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씨를 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명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때가 온 것이다. 북한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할 때가 말이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 김여정이 꿈꾸던 변화, 그것이 비록 실패했더라도 그 정신만은 살려야 한다.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조용히 사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꿈꾸고 계셨던 겁니다. 외장하드를 확보한 지 이틀 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어요. 아침에 소연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없어졌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영이가 장을 보러 나간 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돌아올 거리였는데 3시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김여정의 명단이 담긴 USB를 가져와라. 오늘 밤 12시 한강 반포대교 아래. 혼자 와라. 경찰이나 국정원에 신고하면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24시간 후에는 테러가 시작된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러라는 단어가 특히 무서웠어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말로 실행에 옮길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국정원에 연락했어요. 담당 요원은 즉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명훈 씨,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아내분뿐만 아니라 당신까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위험해요. 그리고 테러 위협까지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들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비밀 추적팀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짜 USB를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강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반포대교 아래 그림자 같은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북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USB를 내놓아라. 먼저 제 아내를 풀어주세요. 순서가 바뀌었군. 내가 협상할 입장이 아니야. 그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영이가 어딘가에 묶여있는 모습이었어요. 살아있긴 했지만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 멍든 자국도 보였고요. 24시간 안에 진짜 USB를 가져와라. 그리고 외장하드도 함께. 만약 거짓으로 판명되면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무차별 테러가 시작될 것이다. 협박이 점점 구체적이고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거래는 실패했지만 하나의 단서를 얻었습니다. 동영상 속 배경에서 특이한 표지판을 발견한 거예요. 국정원 분석팀이 동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경기도 파주 지역의 한 폐공장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즉시 구조작전이 시작됐어요. 특수부대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USB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여정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에 GPS 좌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백두산 특별구역 벙커. GPS 좌표 북위 41.9981도, 동경 128.0719도입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북한 최고 위급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시설입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사용된 핵심 기밀 보관소죠. 이 정보가 왜 중요한지 곧 알게 됐습니다. 북한의 최고 기밀이 숨겨진 장소였거든요. 김여정은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뒀을 거예요. 리설주의 쿠데타 과정, 군부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최후까지 말입니다. 좌표 정보뿐만 아니라 벙커 내부 구조도까지 있습니다. 김여정이 의도적으로 남긴 것 같네요. 다행히 미영이 구출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폐공장에서 무사히 구조됐어요. 하지만 납치범들은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미영이를 병원으로 옮긴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료를 반드시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북한의 진실을 숨기려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김여정이 목숨을 걸고 남긴 백두산 벙커의 비밀, 그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를 구출한 후 며칠간 숨어 지내면서 외장하드 속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죽지 않았어요. 국정원 분석실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니 김여정은 제거된 게 아니라 쿠데타 세력에 의해 비밀리에 생포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였습니다. 북한 내부정보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여정은 백두산 벙커에서 군부 쿠데타 세력에게 체포됐습니다. 리설주가 배후에 있고요. 처형이 아니라 감금 상태로 추정됩니다. 외장하드에 있던 음성 파일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김여정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실종 당일 새벽에 녹음된 것 같았습니다. 오빠, 위험해. 리설주가 군부와 손잡았어. 최룡해와 김수길이 배신했고 벙커 주변이 포위됐어. 나는 여기서 끝까지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여정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준비한 개혁 자료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야. 더 놀라운 건 리설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김여정의 실종을 은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군부와 협력해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쿠데타였습니다. 김정은도 실권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설주 마이너스 군부 연합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어요. 김정은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분석관의 설명을 들으며 북한 체제의 복잡함을 새삼 느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한 내부에 침투한 첩자의 존재가 확인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순길이라는 인물입니다. 탈북자로 위장해서 5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번 김여정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순길.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친근하게 다가왔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첩자였던 거예요. 배신감이 컸습니다. 명훈 씨, 정순길이 당신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분 납치 사건도 그가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안전가옥을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던 중 정순길과 마주쳤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었던 것 같았어요. 김명훈, 오랜만이야. 정순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친근한 탈북 동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외장하드 어디 있어? 순순히 내놔. 그러면 내 가족들은 안전할 거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아직도 모르겠어? 내 가족들이 또 위험해질 텐데. 이번엔 정말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거야. 협박이었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김여정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를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북한 인민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정순길, 당신도 북한 사람이잖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니에요. 리설주의 쿠데타가 성공하면 북한은 더욱 암흑 속으로 빠질 거예요. 진실? 진실은 권력자가 만드는 거야. 김여정은 이미 끝난 사람이고 리설주가 새로운 권력자야. 현실을 받아들여. 그의 말에서 북한 체제의 냉혹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 정의보다는 생존이 우선인 세계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세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순길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대화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순길과의 대치는 예상보다 격렬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국경 접경 지역까지 추격전이 이어졌어요. 김명훈, 끝까지 버티려고. 정순길이 권총을 꺼내는 걸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당신이 죽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저는 이미 외장하드를 안전한 곳에 숨겨뒀었거든요. 국정원과 협력해서 여러 개의 백업을 만들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너는 죽어야 해. 살아있는 증인이 있으면 곤란하거든. 총성이 울렸습니다. 어깨에 총알이 박히면서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쓰러지면서도 붉은 배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었어요. 그 순간 배지에서 작은 칩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정순길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칩을 핸드폰에 연결해보니 음성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였어요. 만약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마지막 증인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묻혀도 끝내 살아날 것입니다. 리설주와 군부의 쿠데타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김여정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기록으로 남겼던 거예요. 북한 인민들이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기록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정순길이 다시 총을 겨누려 했지만 그때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를 추적해서 온 거예요. 정순길, 항복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어요. 정순길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여정의 마지막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이에요. 단순한 정치적 증언이 아니라 북한 인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붉은 배지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저항의 상징이었던 거죠. 진실은 묻혀도 끝내 살아날 것이다. 김여정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어요.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연락한 곳은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구축해둔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죠. 탈북자들끼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이 자료들이 정말 김여정이 남긴 것인가요? UN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음성 분석까지 거쳐서 진위가 확인된 상태였거든요. 네, 확실합니다. 음성 분석 결과도 나와 있고 배경 정보들도 모두 일치해요. 김여정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것이 맞습니다. 외장하드에는 김여정의 개혁 계획뿐만 아니라 북한 권력층의 비리 실상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리설주의 부정축제, 군부의 불법 무기 거래, 그리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 실상까지 말이에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 기자들도 연락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북한 내부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가 온 겁니다. 김명훈 씨, 이 폭로로 인해 신변의 위험이 따를 텐데 왜 공개하기로 결심하셨나요? BBC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변화를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꿈만은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국정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였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탈북자 김명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북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앞에 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용기를 줬어요. 진실은 묻혀도 끝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김여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리설주와 군부 세력에 의해 생포되어 은밀한 곳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김정은도 실권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설주가 배후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쿠데타가 진행 중이에요. 북한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음성 파일, 문서들, 그리고 김여정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까지 말이에요. 백두산 벙커의 좌표도 공개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김여정이 목숨을 걸고 남긴 것들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북한 인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포장된 체제에 속아서는 안 돼요. 김여정이 꿈꾸던 개혁의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된 거예요.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됐고 각국 정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실종의 진실, 리설주 쿠데타 의혹 제기, 탈북자가 폭로한 북한 내부 권력 갈등의 실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유럽연합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국무부도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유산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녀가 꿈꾸던 북한의 변화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실패했지만 그 정신만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명훈 씨, 이제 안전할 거예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국정원 담당자의 말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진실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기자회견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상대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던 방향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리설주 중심의 새로운 체제가 공식적으로 구축됐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명목상 최고 지도자였지만 실권은 완전히 리설주와 군부가 쥐고 있었어요. 제가 폭로한 내용들이 오히려 그들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 것 같았습니다. 북한이 더욱 폐쇄적인 감시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사건 이후 내부 통제가 극도로 강화됐어요. 국정원에서 받은 보고서는 암울했습니다. 김여정의 실종 이후 북한은 개혁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리설주는 김여정의 개혁 시도를 반역행위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숙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북한 진실보존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김여정이 남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자료들이 북한 변화의 씨앗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김여정의 조카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김정은의 딸인 김주혜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언젠가는 북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여정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물론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김여정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중국을 통한 비밀 루트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북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유로워질까요? 소연이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딸아이도 이제 18살이 됐어요. 북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럼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야. 김여정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뜻이거든. 역사는 늘 그렇게 발전해 왔어. 붉은 배지는 이제 저희 집 서재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김여정,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 했던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담긴 상징이에요. 가끔 손에 들고 있으면 그들의 의지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배지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북한 땅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김여정이 꿈꾸던 그 변화가 현실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증언할 겁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김여정의 정신도 살아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여정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진실은 묻혀도 끝내 살아날 것이다. 어제 저녁 저는 붉은 배지를 조심스레 품에 넣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김여정, 그리고 자유를 꿈꾸는 모든 북한 인민들을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태양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북한의 진정한 해방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진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김여정의 유산과 함께, 아버지의 붉은 배지와 함께 말이에요. 사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